안녕하세요. 전명화 작가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The Climate Reality Project라는 단체에서 이제 클라이밋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쪽은 피해가 비교적 덜하다고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올해 10월 21일에 이제 더 diplomat.com에 실린 Typhoons and Human Insecurity in North Korea라는 이 아티클을 보면 북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라고 하면 사실 태풍보다는 이제 홍수랑 가뭄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제가 봤던 그런 지역들은 분당 정도가 있었고, 북한의 몇몇 지역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거랑은 다르게 이 아티클을 보면 태풍에 대해서 태풍 피해가 매해 있어 왔고, 지금 태풍 피해가 없는 해가 거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태풍 피해가 없었던 해가 정말 손에 꼽는다라고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랑,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이제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태풍 같은 걸 예를 들면 이제 사이즈는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평균 온도가 상승이 되면 태풍 피해는 점점 잦아지고 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 문을 닫고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이제 하얗게 김이 이렇게 올라오죠. 김이 올라오면 샤워가 끝났을 때 이제 휴지를 보시면 휴지가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똑같아요. 이제 지구도 이제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우선 탄소 배출이 먼저 되겠죠. 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들어온 이제 태양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이런 태풍들이 있잖아요. 이제 태풍들이 이제 뜨거운, 아까 비교했던 그 화장실의 온기라고 하얀 이런 수증기를 이제 빨아들이면서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집니다. 힘이 더 강해지겠죠. 힘이 더 강해지고, 이것들이 이제 대지를 지나갈 때, 예를 들어 북한을 지나간다든지 일본을 지나간다든지 미국을 지나갈 때 그 피해는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사실 이런 태풍이랑은 되게 직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같은 이제 북미 지역은 엄청나게 심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동아시아,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티클의 설명이고요. 이걸 보면은, 이 아티클을 보면 이제 기후변화와 태풍, 그리고 북한의 국민들이 처한 위험을 좀 알 수가 있고, 이제 북한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인프라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복구가 어렵겠죠. 사실 큰 태풍이 어느 나라를 지나가게 되면 사실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그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처럼 워낙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라고 하면 피해가 훨씬 더 클 거고, 그리고 복구하는 데도 훨씬 더 긴 기간과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 되게 많이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In late August, Typhoon Nabi battered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with strong winds and flooding-damaging buildings, roads, factories, electricity infrastructure, and water system in cities including Pyongyang, Nampo, Ongjin. In early September, Typhoon Maisak tracked up the east coast with flooding, destroying homes in
Wonsan, and other areas in South Hamgyong province, displacing residents from the flood-affected areas. Only days later, Typhoon Haiyan followed a similar track up the east coast from South Hamgyong all the way to North Korea, Russia, China border, again causing widespread flooding and wind damage to the buildings, roads, and infrastructure. 그러니까 8월 말에 북한에서 태풍 나비가 북한의 서부 해안을 덮쳤고 9월 초에는 태풍 마이삭이 동부 원산 지역에 피해를 줬고 며칠 사이에 또 태풍 하이엔이 함경도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큰 타격을 주어서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ike much of Northeast Asia, North Korea is annually vulnerable to typhoon activity during the East Asian monsoon season from June to September. Between 1995 and 2020, there have been only 4 years, 2001, 2008, 2009, and 2017, during which no major flood events were recorded in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태풍에 취약한 국가인데 동아시아의 우기처럼 이제 6월에서 9월에 태풍 피해가 잦다. However, North Korea to take direct hits from 3 major typhoons within a span of just 3 weeks is historically very rare and places extreme pressure on the country's adaptive responses.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나비, 마이삭 그리고 하이엔 같은 이제 메이저 태풍이 3주 사이에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북한은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태풍의 피해가 있을 때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이런 국가들은 타격이 더 크다. 뭐 철도가 끊긴다든지 농사할 수 있는 이제 논이 엉망이 된다든지 인프라 자체가 약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좀 자연재해 추후 피해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leave their home provinces is constrained by geography in 3 primary ways.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거주지를 옮기기 힘든 이유는 이제 지형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North Korea's mountainous topography consisting of 낭림 산맥, 개마원, and 태백 산맥, presence of a formidable physical barrier to the movement of displaced persons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그러니까 이제 산이 많은 지형 때문이죠. 그래서 낭림 산맥이나 이제 개마고원, 태백산맥 같은 이런 거대한 지형들은 주민들이 이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높은 산맥지대에 있는 동북 지역이 이제 북한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이동 수단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인프라 자체가. The physical barrier to mass human movement makes it easier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social control to limit internal migration. Physical and topographical factors along with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velop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lso makes the distribution of food and other vital humanitarian aids more difficult. 그러니까 북한의 국민들이 거주지를 옮기기 이런 어려운 여건은 이제 물리적인 이런 특징은 이제 정부로 하여금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국민들을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더 안 좋죠. 안 그래도 컨트롤이 굉장히 심한 국가인데 북한의 정부가 이런 살기 힘든 지역에 이제 교통 인프라 발전에 좀 무관심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지으려고 했다가 좀 실패함에 따라서 식량 배급이 이런 지역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이제 생필품이나 이제 도움이 제공되기가 더 어렵다. 북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Although North Korea's far northeastern provinces were not mostly severely hit by extreme weather conditions and subsequent food and health insecurities, mo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came from these areas. Data from South Korea's Ministry of Unification shows that North Korean arrivals overwhelmingly originate from North and South Hamgyong, 량강,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in that order.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은 이제 북한의 동북 지방이 직접적인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른 이제 식량 부족이나 의료 상황이 타 지방에 비해서 조금 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제 그쪽 지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지방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거의 이제 함경 지방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특이한 점이 2011년에 지도자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좀 토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김정은 has paid unusually high attention to land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since ascending to power in 2011, focusing on these issues in his first official public speech in May 2012. Kim emphasized the national interest in land management to improve natural disaster response and improve infrastructure, and called a mass mobilization for upcoming land management project.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토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연설에서도 2012년 5월에 언급을 했고 토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재해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부분이죠. While environmental shocks have been a recurring problem for North Korea, the rising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will likely exacerbate the risk of more extreme weather events, adding to human insecurity. 북한에서 이런 자연재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부분이랑 되게 맞는 얘기죠. 북한의 노력이랑은 상관없이 더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이에 더 지속적이고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report, extreme weather events are predicted to increase in intensity and frequency across Northeast Asia, including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데 특히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 포함이죠. 한반도가 포함되는데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aces a challenge to adapt, while the risk also needs to be factored into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by agencies working in the country. 그래서 이제 북한 정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개선과 환경 역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Environmental capacity, 그러니까 환경 역량이라는 거는 자연 환경이 스스로 정화해서 생활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이 재밌는 점은 우선 북한에서 아까 재밌던 점이 1995년에서부터 올해까지 25년 동안 자연 태풍 피해가 없었던 적이 딱 4해밖에 없었다. 계속 태풍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끔찍하죠. 인프라, 그리고 다시 정리했을 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한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국민들이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도로도 잘 안 나 있고 기차도 잘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태풍의 피해를 입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랜드 매니지먼트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할만하면 다음에 또 태풍이 오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닌데 이제 북한은 좀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은 계속 피해를 봅니다. 북한이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해제를 좀 더 피부를 통해 느끼고 있다. 그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잦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고 복구도 빠르지만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사실 이거 추후에는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또 북한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굉장히 좋은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